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요, 오늘 새로운 폭언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세간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앞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던 이 국회의원 시절에 인턴 직원한테 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폭언한 녹취가 공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역시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이 보좌진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인격 모독성의 질타를 그것도 심야 시간에 쏟아부은 녹취가 지금 추가로 공개가 된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어떤 험한 말들을 쏟아낸 건지 그 녹취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뭘 모르겠어? 말 좀 해라! 네, 이 음성 파일은 이해훈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이던 시절 언론 담당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놓은 발언들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똥오줌도 못 가리냐라는 등 그야말로 인격 모독성 폭언들입니다. 전화를 건 시각 역시 통상적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10시 25분쯤이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 보좌진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음성 파일을 공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보좌진들은 사생활도 없느냐,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 후보자 관련 기사들을 체크하고 있으라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성의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퇴근 후 밤늦은 시간에 보좌진에게 전화를 한 거 이것 자체만으로도 업무상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인격 모독성 폭언까지 지금 쏟아부은 게 확인이 됐는데 이루라 기자가 녹취를 공개한 주진우 의원하고 직접 통화해 보셨죠. 맞습니다. 이 보좌관 역시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피해 보좌진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저녁에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폭언과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해훈 본인 기사와 관련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막말과 폭언이 반복됐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보좌진하면 9급, 8급 뭐 이렇게 박봉에 시달리면서 사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본인 아들들은 그렇게 특혜주면서 그렇게 감싸면서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대한 거의 종부리듯이 하인 부리듯이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후보자 폭언을 제보한 보좌진은 이 후보자가 본인 기사와 관련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싶을 정도로 막말과 폭언을 반복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TV조선이 앞서 공개했던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 녹취 역시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었습니다. 앞서 공개됐던 이 폭언 녹취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내 판단하지 마. 네 머리 갖고 판단해갖고는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들으신 폭언 녹취를 제보했던 인턴 직원은요, 이 후보자의 폭언 녹취가 더 있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 후보자의 갑질 그리고 폭언 논란이 지금까지 공개된 거 그게 끝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 정치권에서 이미 파다하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후보자에게 폭언을 들은 인턴 직원은요, 문화일보에 폭언과 고성이 한두 번이었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폭언 녹취가 더 있지만 제보의 진정성을 훼손될까 봐 우려돼서 더 공개할지는 상황을 보면서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요. 또 인턴 직원은 앞서 들으신 폭언 녹취가 공개된 후에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연락도 받았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녹취를 제보한 후에 이 후보자가
걔가 누구였지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면서 이름도 기억을 못하면서 폭언을 쏟아냈던 건가 싶었다며 정치인의 본래 민낯을 보면서 씁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이혜원 후보자가 보좌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시를 해놓고 그걸 못한다고 막 다그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로 검색을 하지 말고 데스크탑으로 검색을 하라. 그러면서 밤 10시 25분에 전화를 해서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은 하루 종일 데스크탑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못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다그치면서 명칭도 보좌진에게 야, 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뿐이 아니고 이번에 오늘 나온 녹취록에는 그 보좌진이 어떤 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몰아쳐요. 근데 지난번 그 녹취록 보면 대꾸를 한다고 해서 막 고함을 지르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형적인 갑질이라고 보이고 저는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금 그 거치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보는 것이 우선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를 했죠. 그리고 그때는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어떤 분리수거를 시켰다든가 이런 것이고 지금은 그 녹취록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거치 정리가 필요하고 또 부동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은 과거의 어떤 했던 행동들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가령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11호 대책 나오고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또 본인이 갭투자 의혹이 생겨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문제. 그렇다면 그런 것과 형평성을 생각을 해서라도 거치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